지금부터 우리는 붓기와 부종, 그리고 하체 순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엔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2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게 뭉치고 무릎 아래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들은 절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환 통로인 림프길이 조용히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8%가 하체 순환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이 림프 정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또한 림프가 막힌 사람은 평균적으로 피로감이 2.7배 증가합니다. 붓기는 4배, 다리 통증은 5.2배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림프는 혈액보다 2배 이상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한번 정체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시니어들은 더 많이 붓는 걸까요? 외래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종아리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걷다가 발목이 쑤시고 자다가 쥐가 나서 놀라 깨어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찐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운동 부족 때문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 나이 들면 겪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 때문도 아닙니다. 단순한 혈액순환 때문도 아닙니다. 림프가 막혀 몸속 하수도 시스템이 정체된 것입니다. 69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고 종아리는 단단하게 잠기며 걷는 게 불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액순환제를 먹어도 차도가 없었죠. 문제는 발목 뒤 림프절이 완전히 굳어 있었고 종아리 중앙이 계속 눌려 물길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5일간 5곳 림프 열기 루틴을 적용한 후 붓기가 60% 줄었습니다. 통증은 2주 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74세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발등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이 패이고 밤마다 다리가 화끈거렸습니다. 훅 하고 숨을 쉬며 이거 그냥 노화 아니냐고 했지만 진짜 원인은 사타구니 림프절의 완전 정체였습니다. 사타구니 림프는 하체의 모든 물길과 노폐물, 노란 림프액이 지나가는 대문입니다. 대문이 닫혀 있으니 다리는 매일 물로 가득 찬 풍선처럼 붓는 것이죠. 사타구니 림프를 풀어주니 3일 만에 발등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림프는 몸 안의 쓰레기통입니다. 하수도입니다. 배수 시스템입니다. 몸 안에서 염증과 독소, 오래된 단백질 찌꺼기, 그리고 붓는 물을 처리하는 통로입니다. 혈액은 펌프로 움직이지만 림프는 근육의 움직임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걷지 않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막힙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수로가 막힙니다. 림프가 막히면 다리가 붓고 손등이 퉁퉁해지고 배가 더 나와 보이고 얼굴도 무겁게 붓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들에게 가장 많이 막히는 림프. 5곳과 집에서 5분 만에 열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발목 뒤 오금 림프 열기입니다. 양손가락 2개로 발목 뒤 움푹 들어간 곳을 10회씩 눌러줍니다. 이곳은 하체 림프의 초입입니다. 부드럽게 누르고 떼기를 반복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습니다. 둘째는 종아리 중앙 박동점입니다. 종아리 가운데가 단단하면 림프가 막힌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20회 쓸어 올립니다. 양손으로 감싸듯이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힘을 주기보다는 방향을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셋째는 무릎 안쪽 림프 열기입니다. 무릎 안쪽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양손으로 C자 모양을 만들어 부드럽게 15회 압박합니다. 무릎 안쪽을 감싸듯 누르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넷째는 사타구니 림프문 열기입니다. 하체 순환의 대문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아래에서 위로 15회 가볍게 쓸어 올립니다. 이곳이 막히면 하체 전체가 붓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섯째는 복부 깊은 림프입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20회 마사지합니다. 림프는 복부에서도 흐릅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줍니다. 이 5가지 동작을 매일 5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통증이 심한 곳은 강하게 누르지 않습니다. 정맥류가 있는 경우 쓸어 올리기는 매우 부드럽게 합니다. 신부전이나 신장질환 환자는 붓기 원인이 다를 수 있어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10분 이상 과하게 마사지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을 더 잘되게 하는 시너지 비법도 있습니다. 물을 하루 6잔에서 8잔 마십니다. 물은 림프액이 잘 흐르게 하는 기본 연료입니다. 20분 걷기를 합니다. 림프는 걷기에서 80% 흐름이 살아납니다. 다리를 올리고 잡니다. 심장보다 10cm에서 15cm 높게 올립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목 아래 받쳐주면 됩니다.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정체시킵니다. 딱딱한 신발을 피합니다. 발목과 종아리를 조이는 신발은 림프 흐름을 막습니다. 이 5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림프 루틴의 효과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다리 또 붓네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그러게 하루 종일 무겁네요.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오늘부터 5분만 해봐요. 내가 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작은 시작이 다리 순환을 완전히 바꿉니다. 잠시 멈추고 정리해 봅니다. 붓기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림프 정체의 신호입니다. 림프는 근육이 움직여야 흐르며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붓습니다. 발목과 종아리, 무릎, 사타구니, 복부 5곳을 열면 체액 흐름이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할 5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목 뒤 10회입니다. 종아리 20회입니다. 무릎 안쪽 15회입니다. 사타구니 15회입니다. 배 20회입니다. 림프가 막히는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량이 줄면 림프를 밀어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림프액을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림프액은 중력에 의해 발목과 발등에 고입니다. 이것이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는 이유입니다. 또한 림프관 자체도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처럼 림프관도 노화됩니다. 림프관 벽이 약해지면 림프액을 밀어내는 힘이 떨어집니다. 림프절도 문제입니다. 림프절은 림프액이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이곳에서 노폐물과 세균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림프절이 굳거나 부어 있으면 림프액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마치 하수구에 쓰레기가 쌓여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사타구니 림프절은 하체 림프의 8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붓습니다. 무릎 뒤 오금과 무릎 안쪽 림프절도 중요합니다. 이곳이 막히면 종아리와 발목이 붓습니다. 발목 뒤 림프절은 발과 발목의 림프를 받아들이는 첫 관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발등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팹니다. 림프 순환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사무직이나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림프 흐름이 거의 멈춥니다. 둘째는 꽉 끼는 옷과 신발입니다. 스타킹이나 압박 양말이 아닌 일반 양말도 너무 조이면 림프 흐름을 막습니다. 특히 무릎 아래를 조이는 긴 양말이나 부츠는 림프 정체를 유발합니다. 셋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림프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림프액은 더 천천히 흐릅니다. 넷째는 짠 음식입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정체시킵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이 붓습니다. 다섯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30분도 걷지 않으면 림프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림프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기 때문에 근육 운동으로만 흐릅니다. 여섯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관과 림프관을 수축시킵니다. 림프관이 수축하면 림프액이 흐르기 어렵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본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관절은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무릎 주변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림프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릎 안쪽과 뒤쪽 림프절을 풀어주니 일주일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65세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발가락이 저리고 시리다고 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고 여러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발등과 발목이 부어 있었고 신경을 눌러 저린 증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발목 림프를 풀고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자게 했더니 2주 만에 저림이 사라졌습니다. 78세 여성분은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마그네슘도 먹고 스트레칭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아리를 만져보니 돌처럼 단단했고 림프액과 노폐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아리 림프를 매일 풀어주니 3일 만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었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사라짐습니다. 림프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방향입니다. 림프는 항상 심장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다리 림프 마사지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 해야 합니다. 발목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사타구니로 올라가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림프 흐름을 막습니다. 둘째, 압력입니다. 림프관은 혈관보다 얇고 약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피부 표면 바로 아래를 살짝 미는 느낌입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림프는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빠르게 문지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넷째, 순서입니다. 먼저 사타구니 림프절을 열어야 합니다. 사타구니는 하체 림프의 출구입니다. 출구를 먼저 열어야 아래쪽 림프액이 빠져나갈 공간이 생깁니다. 사타구니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무릎, 종아리, 발목 순서로 내려가면서 마사지합니다. 다섯째, 시간입니다.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조직이 부을 수 있습니다. 전체 5곳을 해도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여섯째, 빈도입니다. 하루 1번에서 2번이 적당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멈추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2주 이상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있습니다. 첫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림프 순환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림프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걸으면 림프 흐름이 3배 빨라집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둘째는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밀었다가를 반복합니다. 20회씩 하루 3번 하면 발목과 종아리 림프가 잘 흐릅니다. 셋째는 다리 올리기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립니다. 10분에서 15분 유지합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림프액이 심장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넷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뺍니다. 뒤쪽 다리 종아리가 당기도록 합니다. 30초씩 좌우 3번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림프관도 함께 늘어나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다섯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다리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림프 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거나 누워서 공중 자전거 타기를 해도 됩니다. 여섯째는 수영입니다. 물속에서는 수압이 다리를 압박해 림프 흐름을 돕습니다. 또한 전신 운동이라 온몸의 림프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일곱째는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다리를 올리는 자세나 비트는 자세가 림프 순환에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루 10분에서 20분씩 하시면 림프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을 돕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입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마십니다. 물은 림프액을 묽게 만들어 흐름을 좋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면 밤사이 정체된 림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칼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줄입니다. 셋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음식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림프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넷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모두 돕습니다. 생강차를 하루 한두 잔 마시면 좋습니다. 다섯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염증을 줄이고 림프 흐름을 개선합니다. 여섯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림프관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먹으면 적당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는 짠 음식입니다. 라면, 찌개, 김치, 절임류는 소금이 많아 붓기를 유발합니다. 둘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에는 나트륨이 매우 많습니다. 셋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염증을 일으켜 림프 흐름을 방해합니다. 넷째는 술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붓기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저녁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이 붓습니다. 다섯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단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림프 정체를 악화시킵니다. 이제 여러분께 림프 건강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말 자국 테스트입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10분 이상 남아있으면 림프 정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손가락 압박 테스트입니다. 정강이 뼈 앞쪽을 손가락으로 5초간 눌렀다가 뗍니다. 움푹 들어간 자국이 5초 이상 남아있으면 부종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침 저녁 비교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발목 둘레를 재봅니다. 2cm 이상 차이 나면 림프 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종아리 단단함 테스트입니다. 종아리를 양손으로 눌러봅니다.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지면 림프액과 노폐물이 쌓인 것입니다. 다섯째, 발등 붓기 확인입니다. 발등을 손가락으로 눌러봅니다. 뼈가 만져지지 않고 푹신하게 느껴지면 부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림프 순환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림프 마사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림프 건강과 관련된 오해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붓기는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긴다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림프액이 끈적해져서 더 붓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림프가 잘 흐릅니다. 둘째, 붓기는 살이 쪄서 생긴다는 오해입니다. 살과 붓기는 다릅니다. 살은 지방이 쌓인 것이고 붓기는 체액이 고인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남으면 붓기입니다. 셋째, 림프 마사지는 세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오해입니다. 림프관은 매우 얇고 약합니다. 세게 누르면 오히려 손상됩니다.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해야 합니다. 넷째, 하루 이틀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오해입니다. 림프 순환 개선은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느낍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붓기는 병이 아니라는 오해입니다. 만성적인 붓기는 림프 부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섬유화되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림프 순환과 관련해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심하게 붓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혈전일 수 있어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둘째, 붓기와 함께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장이나 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붓기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입니다.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넷째, 림프 마사지를 2주 이상 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붓기와 함께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동화지겸 같은 감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림프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앉아있을 때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면 사타구니와 무릎 뒤 림프 흐름이 막힙니다.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합니다. 둘째, 잘 때 자세입니다. 발 아래 베개나 쿠션을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합니다. 10cm에서 15cm 정도면 적당합니다. 셋째, 옷차림입니다. 꽉 끼는 바지나 양말을 피합니다. 특히 무릎 아래를 조이는 옷은 림프 흐름을 막습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옷을 입습니다. 일요용 압박 스타킹은 의사 처방에 따라 착용합니다. 넷째, 신발 선택입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딱딱한 신발을 피합니다.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가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림프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사타구니 림프절을 압박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여섯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과 림프관을 손상시킵니다. 림프 순환을 위해서라도 금연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림프 흐름을 저하시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림프 순환도 수면 중에 활발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합니다. 아홉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드립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열째, 따뜻한 물로 족욕입니다. 자기 전 10분에서 15분 따뜻한 물에 발을 담릅니다.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모두 좋아집니다.
림프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리 몸의 림프관은 혈관보다 길다는 사실입니다. 혈관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라면 림프관은 그보다 더 깁니다. 둘째, 림프액은 하루 2리터에서 4리터 정도 생성됩니다. 이 모든 림프액이 몸을 순환하며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셋째, 림프는 혈액보다 10배 느리게 흐릅니다. 그래서 한번 막히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넷째, 림프절은 전신에 600개에서 700개 정도 있습니다.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섯째, 림프는 면역 기능도 담당합니다.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목에 림프절이 붙습니다. 여섯째, 림프액은 노란색입니다. 혈액처럼 빨간색이 아니라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면역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림프 순환은 밤에 더 활발합니다. 누워서 쉬는 동안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어 림프가 더 잘 흐릅니다. 그래서 밤에 림프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덟째, 웃음도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웃을 때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복부 림프를 자극합니다. 하루 10분 크게 웃으면 림프 순환이 좋아집니다. 림프 건강을 위한 계절별 관리법도 있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외출 후 샤워하고 림프 마사지를 합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을 빨리 배출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립니다.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순환이 나빠지니 주의합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찬 기운은 림프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실내에서라도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십니다. 찬물은 몸을 차갑게 해서 림프 흐름을 방해합니다. 사계절 내내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림프 건강 활동도 있습니다. 첫째, 함께 걷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루 30분 산책합니다. 걸으면서 대화하고 손을 잡으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둘째, 서로 림프 마사지 해주기입니다. 배우자의 종아리나 발을 마사지해 줍니다. 서로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셋째, 함께 요가나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넷째, 건강한 식단 함께 만들기입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과 항산화 식품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다섯째, 족욕 시간 갖기입니다. 저녁에 함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림프 건강뿐 아니라 가족 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림프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림프가 잘 흐르면 첫째, 피로가 줄어듭니다.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림프는 면역 세포를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부가 좋아집니다. 얼굴 림프가 잘 흐르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넷째, 소화가 잘 됩니다. 장 주변 림프가 활발하면 영양 흡수가 좋아집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림프 순환이 좋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빠집니다. 여섯째, 통증이 줄어듭니다. 부종으로 인한 압박이 없어져 관절과 근육 통증이 감소합니다. 일곱째,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다리가 편안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기분이 좋아집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우울감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아홉째,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다리가 붓지 않으니 걷기도 편하고 외출도 즐겁습니다. 열째,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건강한 림프 순환은 건강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림프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팁을 드립니다. 첫째,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십니다. 림프액이 묽어져서 더 잘 흐릅니다. 둘째, 마사지할 때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굳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호흡은 림프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여 복부 림프를 자극합니다. 넷째, 마사지 순서를 지킵니다. 반드시 사타구니부터 시작해 출구를 먼저 엽니다. 다섯째, 피부에 오일이나 로션을 바릅니다. 마찰을 줄여 피부 손상을 방지합니다.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은 림프 순환을 더 돕습니다. 여섯째, 마사지 후 10분 정도 다리를 올리고 쉽니다. 림프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일곱째, 마사지 후 물을 한두 잔 더 마십니다. 배출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여덟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합니다. 아침 기상 후나 저녁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몸이 적응하고 효과가 빨라집니다. 아홉째, 기록합니다. 붓기 정도, 다리 둘레, 느낌 등을 간단히 적습니다. 변화를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열째, 인내심을 갖습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확실한 효과를 느낍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합니다. 림프 건강 회복 사례를 더 말씀드립니다. 67세 여성분은 20년 동안 다리 붓기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림프 마사지를 알려드렸고 4주 동안 매일 실천했습니다. 발목 둘레가 3cm 줄었고 저녁에 신발이 편해졌습니다. 밤에 다리가 당기는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71세 남성분은 무릎 수술 후 다리가 계속 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릎 주변 림프절이 수술로 자극받아 정체된 것이었습니다. 무릎 림프 마사지와 다리 올리기를 3주 동안 했더니 붓기가 70% 감소했습니다. 63세 여성분은 당뇨병으로 발이 자주 부었습니다. 림프 순환 개선 루틴을 시작한 후 혈당 조절도 나아지고 발 붓기도 줄었습니다. 76세 남성분은 심장약을 먹으면서 다리가 많이 부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림프 마사지를 시작했고 이뇨제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68세 여성분은 오래 서 있는 일을 해서 정맥류와 림프 부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림프 마사지를 병행했더니 6주 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4주 후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림프 건강 회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 건강을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작은 변화에 감사합니다. 발목 붓기가 조금 줄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셋째, 자신의 몸을 존중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습니다. 넷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 속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몸은 다릅니다. 다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나아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치유를 돕습니다. 여섯째, 도움을 요청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하면 더 즐겁고 오래 지속됩니다. 림프 건강관리는 평생 가는 습관입니다. 한두 달 하고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치질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러운 루틴으로 만듭니다. 처음엔 어렵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하고 이동시킵니다. 평생 일하는 다리를 위해 하루 5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발목 뒤를 10번 눌러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림프 건강이 좋아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활동해도 저녁에 다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산책이 즐겁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편합니다. 여행 가서도 다리 걱정 없이 돌아다닙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림프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붓는 것은 나이가 든 것이 아닙니다. 몸이 말하는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곳만 꾸준히 풀어주시면 3일에서 7일 사이에 다리의 가벼움이 달라지고 2주에서 4주면 붓는 패턴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를 응원합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숨은 영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묵묵히 일합니다. 노폐물을 치우고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을 지킵니다. 이 영웅에게 조금만 관심을 주면 됩니다. 하루 5분 부드러운 손길로 림프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림프는 여러분께 건강한 다리와 가벼운 몸으로 보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발목 뒤 10회, 종아리 20회, 무릎 안쪽 15회, 사타구니 15회, 배 20회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이것만 하십시오. 2주 후 달라진 여러분의 다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건강한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순환이 살아야 삶이 삽니다. 여러분의 림프가 오늘부터 힘차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순환을 되살리는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다리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도 나눠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지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림프 건강관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매일 5분 림프 마사지입니다. 둘째, 하루 20분 이상 걷기입니다. 셋째, 물 하루 6잔에서 8잔 마시기입니다. 넷째, 다리 올리고 자기입니다. 다섯째, 소금 섭취 줄이기입니다.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림프 건강은 건강 수명을 늘립니다. 90세까지 스스로 걷고 활동하려면 림프 순환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10년 후, 20년 후가 다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건강 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가벼운 다리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